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와 한 손으로 힘실어 주십시오. 마이크 사용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 마스크를 이제 벗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감사 부탁드립니다. 홍준표! 감사합니다. 5년 전에 처음 대선 나갔을 때는 그때는 경남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이 쪼개져 가지고 분열이 되고 또 우리가 모시던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구속이 되고 당이 풍전등화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경남지사를 그만두고 올라오라. 당이 없어질 판이다. 그때 당 지지율이 4%였죠.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때 제가 되려고 나간 것이 아니고 무너진 당이라도 재건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출마를 했습니다. 사실 그 출마를 할 때 상당히 결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수년간 봉직하던 당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 나라도 나가서 당 재건에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었죠. 또 서울로 가보니까 중앙당 조직도 거의 붕괴가 다 됐어요. 우리 직원들은 대선 기간 중에도 토요일, 일요일은 출근을 안 했습니다. 평일에는 6시 되면 다 퇴근했고요. 경기도 어느 지역에 유세 나오라고 해서 한 가보니까 개천가 다리 밑에 한 30명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가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대선이었죠. 그나마 영남 지역이라도 뭉쳐서 당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주로 영남 지역만 다녔습니다. 안동도 왔었죠. 유림에도 가서 큰 인사 드리고 다 했죠. 결국 우리 당을 살린 사람들은 영남이었습니다. 수도권에는 10몇 프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남에 우리 지지자들이 그나마 좀 뭉쳐줘서 당을 재건할 수 있었고 또 지금의 당이 되었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라고 하고 모든 언론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심지어
지방선거 전날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보증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해버렸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그날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거 위장평화회담이다. 북핵은 절대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쇼를 하는 것이다. 위장평화 쇼다. 그 이야기를 저는 확신에 차서 했습니다. 그래 하고 난 뒤에 전 언론에서 막말했다. 악담했다. 정계 퇴출시켜라. 그게 2018년도 6월 선거였어요. 심지어 우리 당 단체장들도 유세를 못 나오게 했어요. 국회의원들도 전부 유세를 못 나오게 했어요. 지방선거 때 내 당대표를 하면서 유세를 못 나오게 하니까 유세도 안 나가고, 또 바른정당에 나갔던 사람들이 당대표가 유세도 못하는 당이 무슨 당이냐, 그 당 해체해라. 그런 조건하에서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제가 위장평화 쇼라고 이야기한 것이 1년 뒤부터 밝혀집니다. 북은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대륙간 탄도탄을 쏘아 올리고, 요즘도 보시겠지만은 핵미사일 그 쏘아 올리는 게 얘들은 일상화가 됐어요. 지금 35번째예요. 근데 무슨 평화가 왔다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현혹하고 통일이 다가왔다고 현혹을 합니까? 그 세월이 5년이에요.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위장평화 쇼였다, 그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갔으면 저는 정계복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지방선거 참패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위장평화 쇼라는 말이 옳았다는 것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또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제가 다시 국회로 돌아올 수 있었죠. 정말 4년 동안 대선 준비만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나라를 망칠 것이다. 경제도 망치고 외교도 망치고 국방도 망치고 한국 사회 전체를 편가르기 위해서 나라를 두동강으로 만들 것이다. 저는 그래 봤습니다. 그래서 곧 다가올 선진국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정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치는 어떻게 만들고,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고, 사회는 어떻게 만들고, 문화정책은 어떻게 하고, 외교정책은 또 어떻게 하고,
국방정책은 어떻게 하고 대북정책은 어떻게 바꾸고 그 준비를 4년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제가 당선되려고 나간 것이 아니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간 것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선진국 시대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그런 준비를 다 했습니다. 최근에 당내 토론을 이래 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옛날에 홍준표는 저러지 않았는데 토론하면 상대방을 깨고 부수고 박살내고 그런 토론을 했는데 지금 4번째 했습니까? 3번째 했습니까? 4번째 할 동안 옛날처럼 그래 시원한 토론이 안 된다. 비판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당내 토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끝나면 원팀이 돼야 되는데 당내 토론 이게 모질게 해가지고 원수가 져버리면 원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경선 과정에 앙금이 생기면 그게 선거하는데 도움을 못 받아요. 어차피 본선이 중요한데 예선에서 눈에 안 차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또 바득바득 우기고 한다고 해서 그걸 상대방 대하듯이 부수고 깨고 박살내고 그렇게 해버리면 경선 끝나고 원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토론도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면 원팀 정신을 깨지 않을까, 또 어느 정도까지 하면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할까, 그걸 조절하느라고 토론하러 들어가면 말을 주저하게 되고 모진 말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고 그래 하는데 본선에 들어가면 다르죠. 이재명이 올라오면 아마 대통령 토론방송 사상 최고의 시청률이 나올 거예요. 둘이 붙으면. 이재명 후보가 그 파이트입니다. 아주 싸움 잘하죠. 근데 저는 이재명보다 훨씬 싸움을 더 잘합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한테 직접적인 공격을 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저한테 절대 직접적인 공격을 아직도 안 해요. 대변인 시켜서 한마디씩 하고 절대 제가 하는 말에 반박을 잘 안 해요. 요즘 TV 토론 보면서 1, 2등을 다투는 후보가 저한테 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 잘못하면 바로 대받아치니까요. 그 질문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수가 있어요. 어젯밤인가? 100분 토론하면서 2018년도 지방선거를 참패하지 않았냐.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참패했다. 그런데 그때 니는 어디가 있었냐? 속이 시원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다른 모든 후보들 우리 당 쪼개고 나와가지고 우리 당을 해체하라고 그래 고함 지르던 사람들이 지금 다 대선 후보로 나와 있지 않느냐.
내가 좀 어제 그 부분에는 화가 났어요. 내가 당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피눈물 흘리고 있을 때, 또 제가 당대표 할 때 우리 당 있었던 사람 또는 우리 보수 우파 세력들 1000여 명이 몰려갔어요. 검찰청에 적폐청산한다고. 문재인이가 적폐청산 지시하니까 덕달같이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200명이 잡혀 들어갔어요. 구속당해서. 어떤 사람은 23번을 몰려갔어, 밤에. 이명박이가 시켰다고 해라. 그 말 듣라고. 또 어떤 장관은 불려갖고 박근혜가 시켰다는 한마디만 해라. 너 구속 안 한다. 그런 식으로 포악하게 폐악질 부려가지고 200명이 구속되고 5명이 자살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명이 검찰 수사받다 자살한 사례는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수사를 하던 사람이 대선 후보 하겠다고 들어와가지고 한다면 이 당에 정의가 있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너희들은 벨도 없느냐? 내가 국회의원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벨도 없느냐? 사내다 아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정치하냐? 내가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게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당은 여태 50대 이상 장년층 그리고 영남만 가지고 대선을 치렀어요. 늘 그랬어요. 20대, 30대, 40대는 우리를 외면했어요. 늘 그랬어요. 호남도 우리를 외면했어요. 호남에서 이해창 총재 때는 4, 5%빼 지지 못 받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는 10% 초반, 겨우 10% 넘겼죠. 9.8%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20대, 30대, 40대를 우리 당으로 끌고 오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호남을 우군화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까지. 그 생각으로 4년 준비를 했습니다. 통상 선거가 집토끼부터 꼭 잡아놓고 산토끼를 잡으러 났습니다. 근데 지난 4년 동안 저는 거꾸로 해봤어요. 산토끼부터 잡아놓고 집토끼는 어차피 도망 안 간다. 어차피 안 간다. 최근에 20, 30대 계층에 폭발적인 호응을 받는 것은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4년을 준비한 그것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폭발적인 반응이 오고 거기서 40대까지 이제 넘어갔어요. 그리고 50대까지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제일 힘든 게 이제 60대 이상 장년층하고 TK입니다. TK에서 지금 회복이 안 돼요. TK에서.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이제 TK에 왜 이런 열망이라는 게 뭔가 하면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다는 게 이 TK의 심정이야.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정권교체의 유일한 대안으로
한 사람을 보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최근에 와서 발표되는 모든 여론조사가 이재명 지사를 이기는 것으로 저도 나오거든요. 비슷비슷하게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가도 이기고 또 한 사람이 가도 이기고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TK가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당협을 방문하는 것은 오늘 저 상주 방문이 첫 번입니다. 내 경선이 있고 난 뒤에 상주 당협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영주로 갔다가 안동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TK의 내 5대 발전 전략을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TK 출신 대통령이 5명이 있었어요.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TK에 오랫동안 먹거리를 마련해 준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뿐입니다. 다른 대통령들은 TK 출신이라도 매년 예산 때 한 1조 경상북도 뭐 5천억 더 나눠주는 거 거기에 역점을 뒀지 TK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나 박정희 대통령처럼 구미 공단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포항제철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TK가 장기적인 먹거리를 마련해 준 대통령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8월입니까? 8월 말인가? 동성로에서 TK 5대 발전 전략을 내한 발표를 한 일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TK가 50년 발전할 수 있는 산업구조 재배치를 하겠다. 그 5가지 발전 전략을 발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오늘 가시거든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앞으로 50년 동안 TK가 업그레이드 되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정말 지난 4년 동안 절치부심이었어요. 저도 18살 때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과학을 시작한 이래 검사 11년 했고 정치 26년 하면서 국회의원 5번, 경남지사 2번, 당대표 2번, 원내대표 1번, 그리고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다 섭렵을 했습니다. 국정을 두루 다 봤습니다. 이제 대통령 빼놓고는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26년 정치를 하면서 마지막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 당내 선거를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은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선거를 해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선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헌법상 국회의원은 300명이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회가 300개가 있는 거예요.
독립기관. 나는 국회의원들을 존중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내 계보로 삼은 일도 없고 내 계보로 들어가 본 일도 없어요. 어떻게 헌법상 독립된 국회의원이 계파의 쫄개가 될 수 있느냐. 나는 쫄개가 되기도 싫고 국회의원을 쫄개로 보지도 않는다. 여태 한 번도 국회의원을 계파로 생각하고 거느리 본 일 없어요. 제가 국회에서 제일 고참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6선이지만은 저는 선수로 따지면 7선이죠. 단체장 2분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16대 출신이고 15대 출신 국회의원은 제가 유일합니다. 야당에서는. 여당에서는 두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드문드문 들어와서 그렇고 들어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한참 있다 또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15대 출신은 국회에서 제가 제일 어려입니다. 박병석 의장은 16대 출신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박병석 의장이 정책위 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협상도 같이 하고 해서 아주 친하고 가깝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아주 잘 지냅니다. 다음에 내년에 대통령이 우리 당에서 누가 돼본들 민주당을 다룰 수 없는 대통령이라면 식물 대통령이 됩니다. 그 180석이에요. 국회에 가서는 다 막혀요. 요즘은 청와대 권력이나 국회 권력이나 비등비등해졌어요. 국회에서 발목을 잡으면 이게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르죠. DJ가 97년도 국회 대통령이 될 때 새정치국민회의가 83석밖에 안 됐어요. 근데 DJ는 정치력으로 나라를 끌고 갔어요. 정치력 없는 대통령이 탄생하면 그 순간 2년 동안은 식물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정권 교체 후에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권 교체는 꼭 될 겁니다. 되는데 대선을 제가 6번째 치릅니다. 4번은 남의 사람 대선 해봤고 이해창 대선 2번, 이명박 박근혜 2번, 그 다음에 탄핵 대선 때 내가 불가피하게 한 번 나가봤고 이번에 나오고 6번째 치르는데 이 대선은 그야말로 이번 대선이 아마 진영 대결로는 역대 대선 중에 가장 치열할 거예요. 치열할 거예요. 아마 역대 대선 중에 가장 네거티브가 심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26년 동안 정치하면서 틀릴 것은 다 틀렸거든요. 이젠 더 틀릴 것도 없어요. 약점 잡힐 것도 없고. 그 대선에 나가려면 적어도 정권 교체를 위한 대선에 나가려면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대선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있는 것을 왜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안동에 와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26년 당을 지킨 홍준표한테 한번 기회를 주면 제가 책임지고 정권 교체하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 후에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나라 잘 이끌어 가겠다. 그 말씀 드리려고 오늘 우중에 왔습니다.
민주주의 나라를 홍준표 후보에게 다시 한번 힘찬 감사의 응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훌륭해요. 근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잘 모시고 다시 따듬고 키우고 하겠습니다. 예? 아직 그 정치력이 검사만 오래 해가지고 대통령 되기에는 조금 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당에 훌륭한 사람 많아요. 윤석열 후보도 있고 최재형 후보도 있고 유승민 후보도 있고. 유승민 후보를 자꾸 배신자라고 하는데 이젠 그만합시다. 이젠 그만하고 똑똑해요. 토론해보면 그 8명 중에 토론해보면 그나마 제일 똑똑하고 준비 많이 됐고 공부한 사람이 유승민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준석이 얼마나 똑똑해요. 이준석 대표는. 김기현이도 있어요. 우리 당에 차세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사람들 전부 역할 분담을 시켜가지고 나라 잘 이끌고 계속 우리 당이 집권을 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이는 다음에 하고 저는 마지막이잖아요. 저도 나이 40에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집에 갈 때 됐어요. 그러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 물론 부정권야당 약대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다시 한번 우리 안동 예천당협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준표!